6월 모의고사죠. 고1 거, 24년도 거 풀이 시작해 볼 건데, 3강 정도로 나눠서 1번부터 15번까지 정도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뒤에 유형은 풀이 시간 좀 봐가면서 한 2개 정도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킬러 문제는 따로 몇 개만 녹화하는 것으로 하고, 쉬운 문제는 묶어서 두 묶음으로 풀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첫 번째는 1번부터 15번까지 풀이해 볼게요. 일단은 바로 진행합시다. 자, 1-4i 플러스 2i 되는데 그 허수부끼리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i. 그래서 정답은 3번.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스 3i랑 플러스 2i를 계산할 때 얘 두 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앞에 실수부인 1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갑시다. 보면은 a-b 두 식을 뺄셈을 해달라 했으니까 동료한끼리만 빼면 됩니다. 혹은 b항의 마이너스 b를 먼저 계산을 해놓고 덧셈을 한다 생각해도 나쁘잖아요.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x 마 3 정도 되니까 얘랑 조금 암산으로 해볼까? 그러면 3 빼기 2에서 x제곱에다가 1차항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x, 그러면 1이랑 마 3이면 마이너스 2 정도 돼서 지금 방금 적은 요 세 개 항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이죠. 자, 3번으로 갑시다. 보시면 나눈 나머지는 이라 했으니까 다항식에서 fx 검산식 세울 수 있으면 되고, 말실은 뭐 qx 더하기 r 정도인데 지금 fx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2x부터 4까지 2x 세제곱부터 4까지고 x-1의 역할을 하는 게 얘인데, 이때 양변에 x는 1을 대입하면 f1은 바로 다 약분이 돼서 0으로 다 처리해서 r이다 하는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머지 r만 구하면 되니까 주어진 식에 1만 대입하면 정답이겠지. 그래서 f1을 구한다 치면 2 빼기 1 빼기 1 더하기 4 되니까 4가 정답입니다. fx는 뭐냐라고 하면 좌변을 잠깐 fx라고 한번 해본 거지. 넘어갑시다. 4번 보시면 이번 시험 범위는 2차 기말고사 시험 범위이기도 합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은 0보다 작다의 해가 2에서 3 사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2랑 3이 경계인데 그림으로 그리면 굳이 이쪽이 2고 이쪽이 3이긴 하겠으나 지금은 식을 구하는 거고, 식을 구하는 거면은 방정식처럼 계산을 한다면 x 빼기 2 인수와 x 빼기 3의 인수로 나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에서 a는 마이너스 5 1차항만 보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바로 해결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얘가 2랑 3이 해라는 걸 알면 두 군의 합을 해보시면 오겠지 당연히. 근데 이 두 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위에 문제에서 마이너스 a랑 같으니까 바로 2, 3 더해서 5 한다면 부호 바꿔서 1번으로 가셔도 훌륭할 것 같습니다. 4번에 그래서 1번입니다. 5번 갑시다. 5번 가보면 지금 등식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저렇다라고 돼 있는데 항등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지금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어. 개수끼리 좀 비교할 수 있고요. 혹은 대입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적당한 수를 두 번 대입해도 괜찮고, 혹은 전개해도 됩니다. 나는 더 알기 쉽게 전개해버릴게. 우변을 좀 전개하면 항이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전개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까지 전개되는데, 마무리하면 2x제곱 1차항은 마3 풀 4니까 플러스 x 상수항 풀 3 밖에 없어서 지금 1차항은 a 상수항은 b가 될 거니까 1 더하기 3, 미안합니다, a 곱하기 b구나. a는 1, b는 3이니까 a, b는 1 곱하기 3? 3? 그래서 3번 될 것 같습니다. 됐죠? 6번 나가보자. 6번 보면은 x 더하기 y 빼기 z가 오고 x, y, y, z, z, x가 뭐 순서대로 뭐 풀마마가 돼 있는 4다. 근데 갑자기 얘를 구하라 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조금 센스를 좀 발휘하면 얘가 우리 지금 공식 중에 ABC로 좀 바꾼다면 세 개 합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플러스 2ab bc ca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약간 부호가 다르지? 그래서 얘를
이 자리에 조금 한번 대입해 보는 게 좋은 방법 아닌가. 그럼 딱 맞아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갑자기 얘는 뭐냐면 여기서 x제곱 각각의 제곱을 할 거 아니야.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z제곱을 한다 치더라도 플러스 z로 되지. 그래서 이걸 노린 문제 아닌가.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하는 건데 xy는 부호가 플러스 yz일 때 부호가 마이너스 yz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얘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 세 번째도 해보면 마이너스 zx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공식에 쓸 거는 2배니까 이거 전체를 2배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그렇게 보실 수 있다면 이제 이 문제 끝나는데, 좌변은 5니까 25일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고하는 얘를 잠깐 K를 합시다. 적기 귀찮아서 K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뒤에 있는 이 친구가 4라고 문제 줬으니까 플러스 8. 그래서 얘 두 개 차이는 17이겠지? 그래서 K는 17, 그래서 2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됐죠? 7번도 가보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졌으면 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허근이라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를 생각하시면 좋겠고, 판별식은 1차항 그 다음에 2차항과 상수항 전체 곱을 좀 봐야겠지. 그래서 일단 얘를 계산해 보면 판별식이라는 놈은 2k제곱, 물론 4분의 d 판별식을 쓸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모른다 가정하고 그냥 해볼게. 자, 그래서 1차항을 거듭 제곱하면 4k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항이랑 상수항을 곱하면 2차항 1이니까 일단은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1로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4를 한번 곱해보자요. 그죠? 마이너스 4를 한번 곱하면 판별식이 돼요. 근데 지금 부호만 따질 거니까 4 정도는 양변을 나눈다 혹은 전체를 묶어서 생각해도 나쁘지 않거든. 그러면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2, 아직 얘는 전개는 안 했습니다. 그럼 얘랑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어. 4를 전체 묶었으면. 그래서 얘를 양변으로 나누면 4분의 d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판별식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뒤에 전개해 볼게요. 이걸 우리가 짝수 판별식이라 하긴 합니다. 굳이 몰라도 그냥 판별식으로도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하면 얘는 없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22만 달랑 남거든. 근데 지금 허근이면 판별식 전체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0보다 작다 이러시면 되고, 마지막 남은 얘만 풀면 됩니다. 너무 내렸네. 그러면 이제 뭐냐,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22보다 작다. 양변에 3을 나누면 당하지 마시고 k는 부동호 방향 바꾼 다음에 3분의 22 하면 되는데, 얘가 대략 7 더하기 뭐 3분의, 대략이 알죠? 정확하게 해볼까? 7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지요? 그러니까 얘는 7보다 조금 더 큰 자연수야 되니까 최소값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연수 중에 최소값은 8 정도 되겠네. 그래서 4번입니다. 어렵지 않지? 그죠? 판매식 정도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8번. 처음 배울 때 이런 8번을 어려웠던 친구들이 꽤 있을 건데, 한번 진행해 볼게. 보면은, 일단은 2022로 나누고 싶은데, 지금 본 식이 2024가 지금 뼈대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2024를 X로 한번 정해 봅시다. 왜냐면 2022를 X로 정하면 안 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그럼 2024가 X 플러스 2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X 플러스 2를 4제곱하니 제곱하니 이런 식이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잠깐은 이렇게 두고 얘를 마이너스 1을 합시다. 됐죠?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이 문제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야. 그래서 좌변은 X 4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을 x-2로 나눠달라라는 행위랑 같습니다. 2022로 나눠달라는 말은 이제 x 빼기 2로 나눠달라라고 했을 때 뭐 적당히 몫이 qx 생기겠고, 그럼 나머지는 r 이렇게 생기겠을 때 r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저번 아까 위에서 문제에서도 나머지 정리 썼듯이 양변의 x는 2 대입하면 r이 쉽게 나올 거라 예상할 수가 있어. 그래서 2의 16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16이 뭐야? 2의 4제곱이지? 2의 4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1 정도 되니까 얘가 R 정리하면 16 더하기 4 더하기 1에서 21이 되죠. 그래서 5번. 사실 이 문제의 유형도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정리할 게 좀 있긴 한데, 구태여 지금 여기서 더 살을 붙이진 않을게요.
이게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거나 뭐 그럴 때도 조금 공부를 해둬야 되는 유형이긴 한데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덩치가 큰 걸 원하지 않아요. 자, 이거 뭐냐, 이번 내신 기간 때 좀 강조할 문제가 또 나왔지.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잘 나온다 했었어. 만족하는 정수 개수가 9개가 되도록 하는 n을 구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x-1을 풀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x일 때는 뭐 그냥 그대로 해도 된다 했는데 뭔 소리냐면 절대값 a가 n보다 작은 정수 개수가 9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무슨 뜻이냐, 가운데를 0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는 5개, 아 미안, 9개려면 오른쪽 4개가 되구나. 자, 그 다음에 왼쪽에도 4개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지. 이 a가 뭐든 간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절대값의 정의는 그 절대값 안쪽을 0으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이 거리거든.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냐, 오른쪽은 n칸, 왼쪽도 n칸 안에 있어 달라라는 게 그거보다 작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다니까 경계는 포함 안 할 겁니다. 요렇게 됐습니까?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암산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이 경계는 딱 마5, 5 정도에 돼야 딱 맞지 않습니까? 5는 포함 안 하면서 마이너스 5는 포함 안 하면서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는 몽땅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딱 9개죠. 그러니까 n은 손쉽게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 문제는 계산하고 말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 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굳이 나는 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x-1 절대값을 풀면 오른쪽은 n-n보다 크다, 왼쪽은 -n보다 크다, 오른쪽은 n보다 작다. 그래서 x 범위가 -n 더하기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다 라고 식으로 정리해 놓은 다음에 정수 개수 세는 거는 5 빼기 웬입니다. 5 빼기 웬인데 지금 둘 다 등호가 빠졌을 때는 빼기를 더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왼쪽이 n 플러스 1에다가 빼기 1을 하면 정수 개수가 나옵니다. 이 방법은 당연히 양쪽 부등호 양쪽이 정수일 때만 쓸 수 있는 정수 개수 세는 방법이야. 그래서 얘를 진행하면 n 플러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마 1이 되니까 얘가 없어져서 2n 빼기 1이 되고 얘가 9다 했으니까 9개니까 2n은 10이고 n은 그래서 5 이렇게 계산으로도 되긴 하는데 지금 까만색으로 푼 게 좀 빠르긴 하겠지. 그래서 뭐 이거를 한번 먼저 얘기해 봤습니다.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 차이가 좀 많이 생기니까 특히 우리 내신 기간을 준비할 때는 뭐 이렇게 까만색으로 정의로 손쉽게 풀었으면 좋겠어. 자, 10번도 바로 봅시다. 4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일단 상황을 좀 보니까 인수분해를 좀 잘못했지. 그래서 조금 인수분해를 다시 할 건데 x제곱 빼기 3x가 좀 똑같은 부분이 보이니까 얘를 한번 뭐 우리끼리 a라고 한번 약속을 해봅시다. 그러면 본식은 a 곱하기 a 플러스 6 더하기 5 정도가 돼서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5가 되고 인수분해를 다시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1에다가 a 플러스, 잠깐만 글씨가 좀 겹쳤네, a 플러스 뭐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쓸 만큼 썼으니 원래식을 대입하면 a 자리에 원래식을 x제곱 빼기 3x를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될 건데 시간 관계상 얘는 판별식을 해보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허근을 알 수 있어. 직접 한번 해봐. 얘는 딱 봐도 허근입니다. 그래서 실근은 이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뭐 근해 공식으로 알파, 베타 실근 두 개를 여기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두 실근은 왼쪽 2차식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을 거니까 뭐 근해 공식 구해도 되지만 지금은 알파 곱하기 베타만 구해달라 했거든. 그러니까 등가 개수의 관계 상수항을 써서 1번 바로 나와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제 11번도 넘어갑시다. 자, 두 개가 모두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 뭐 이런 멘트가 있거든. 그러면 뭐냐, 얘가 공통근이라는 소리죠. 근데 지금 두 식을 한번 잠깐 보니까 왼쪽 식은 뭔가 상수가 깔끔하게 다 나와 있고 오른쪽 식은 좀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쌤 생각에는 나와 있는 식은 인수분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좀 한다 쳤을 때 뭐냐,
왼쪽 식은 마이너스 1 정도 대입하면 딱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아, 마이너스 1 안 되네. 1 양수는 지금 대입해도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고, 음수를 대입해야 될 건데, 마이너스 1로 안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나 마3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 정도까지 가려나? 그쯤 갈 것 같네. 마이너스 2를 좌변에 대입하면 마8 더하기 8, 이렇게 됩니까? 마6 더하기 6 돼서 딱 맞네요. x는 마이너스 2를 좌변에 한번 슬쩍 넣어봤더니, 왜 마이너스 2냐? 상수항 6의 약수를 적당히 넣은 거지. 1, 2, 3, 6 중에 음수도 포함해서.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되는데, 조일제법으로 좀 진행을 합시다. 조일제법 진행하면 얘는 마이너스 2로 출발하면 0 곱해서 올라가는 거 안 잊어버렸지? 곱해서 올라가면 0입니다. 그죠? 3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6, 그 다음 끝에는 나머지 처리. 나머지가 0으로 나눠 떨어져야 돼. 그러면 이제 왼쪽 식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진 다음에 요거 넘어가서, 그죠? 가지고 얘는 지금 끝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인 거 잊지 맙시다. 거꾸로 차수를 높여서 생각해주면 편해요. x제곱에 1차항 없이 빼기 3 맞죠? 는 0이다 정도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남은 실수를 만약에 구해본다면, 뒤쪽에서 실수를 더 구해본다면 x는 아마 풀마 루트 3 정도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모두 x 플러스 b로 나와 떨어진다 했으니까 한번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되네. 그죠? AB가 실수를 해가지고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공통근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좀 쉽게 예상은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오른쪽 식도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얘도 공통근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막상 대입해서 계산했을 때 AB가 실수다, 자연수다, 정수다 하면 좀 더 쉽게 해석이 될 건데, 얘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거슬리긴 하네요. 잠깐만. 아, 그래. 뭔가 이상하더라. 조금 식을 잘못 적었구나. 지금 얘가 플러스 3인데, 그지? 마이너스 3으로 적어서 좀 의아했던 거야.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x에 여기 루트 3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도 성립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러면. 공통분이 역시 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게 상수항이 풀 3이 돼버리면, 허근이죠? 이런 식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버리지? 루트 3i가 되죠. 허근입니다. 그래서 실근은 얘밖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실근이 찾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b로 나와 떨어진다 했으니까 b의 모양은 그대로 2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동영상이 연속이라서 끊을 수가 없었어. 아이고, 귀로 듣고 있는 사람 좀 그랬겠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dx식에 성립해야 되니까 x 세제곱 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8 마이 a죠. 아이고, 계속 나네. 큰일 났네. 한 번만 더 하면 정지했다 해야겠다. 자, 그게 0이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a가 0입니다. a는 그래서 플러스 10이 되겠다. 10이 되고 b가 2니까 두 개 더하면 12겠지. 그래서 2번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풀이 속도가 좀 느리네요. 좀 더 파이팅 있게 합시다. 12번 볼게. 아, 코가 갑자기 왜 콧물이 나는지 몰라.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를 한다. 아, 이게 적당히 나와서 허근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또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를 하는데 1 대입하면 딱 0이야. 그래서 조일제법을 바로 진행합시다. 그러면 1, 1, 1, 2, 2, 3, 3, 0 이렇게 돼서 좀 식이 재밌네. 쉽죠? x 빼기 1에다가 제곱 2x 3, 1, 2, 3 이런 느낌으로 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허근은 뒤에서 나올 거라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얘는 실근이니까, 그죠? 그리고 예상에 맞게 판매식은 해보면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베타를 지금 뭐 여기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양으로 푸는 문제야. 대입으로. 이런 아이디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은 0이고 베타도 마찬가지겠지?
똑같은 근이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3도 0인데, 자 그러면 지금 요 두 개 모양 제곱 더하기 2알파 제곱 더하기 2베타 모양이 지금 양쪽에 보이지? 이게 바로 얼마? 이 양만 살짝씩 하면 마3인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마3 얘도 마3, 그치? 그래서 위의 식을 어떻게 마3 더하기 6 곱하기 마3 더하기 8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냥 끝났지. 3 곱하기 5에서 15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근을 끝까지 구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조금 가지면 이런 문제가 좀 안 보일 수 있지. 그래서 식 자체에 대입할 수 있는 게 방정식의 좀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거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13번 보면은 연립방정식 그냥 하라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위에가 차수가 1차고 밑에 2차식이니까 낮은 차수를 높은 차수에 대입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X 문자로 통일시킬까? 그러면 어 보자. Y를 없애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을 Y눈으로 좀 고칩시다. 뭐 중간과정도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Y는 X 이항했으면 마 X 더하기 3인데, 그래서 Y는 X 빼기 3을 밑에 식에 대입했다 합시다. 그럼 얘는 밑에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Y, 물론 좀 더 기발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한번 끝까지 봐볼게. X제곱 마이너스 2Y, 2Y, VY가 아니라 뭐라 왜 그러는 거야?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 빼기 3 빼기 Y제곱 인데, Y제곱 자리에도 X 빼기 3을 제곱합시다. X제곱 마 X제곱 플러스 3X, 그 정도로 이제 전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뒤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조금 더 하면 두 번째 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X 빼기 9가 돼요. 그치? 여기까지 됩니다. 이거는 K 정도 돼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되도록 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두 번째 식에 넣어서 지금 정리 중이었는데, 얼떨결에 는 K까지 붙여보니까 마치 2차 방정식처럼 돼버리지? 방금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식은 그 두 번째 식을 대입했을 때 좌변만 정리한 거예요. 갑자기 는 K가 왜 붙었냐 하면 실컷 다 정리하고 는 K를 마지막에 붙여본 거야. 그치? 그래서 뭐 이 항을 어느 쪽에 해도 상관없는데, 쌤은 이제 2차식 앞에 개수가 음수인 걸 되게 싫어해서 좀 억지로라도 양수로 맞춰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변으로 통째로 다 넘길게. 자, 이렇게 해봤는데 2차 방정식 꼴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요놈이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에 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써야 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요, 가운데는 81 B제곱, 그 다음에 2개 곱해서 K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4배 해주면 됩니다. 정리하면 81 빼기 4K 빼기 49 36 정리하면 45입니까? 45 빼기 4K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실수가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양수면 좋겠다 이 뜻이니까 마이너스 4K, 마지막 1차 부등식만 좀 풀면 마 4K가 마이너스 45보다 크다. 즉 K는 4분의 45보다 작다. 얘는 11 더하기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11부터 작아지겠네. 근데 자연수 K의 최대 값이니까 바로 직전은 11이 들어올 수 있겠지. 그래서 2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갑자기 판매식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한 문자로 통일해 보니까 두 번째 식이 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더라 이거야. 그리고 이제 뭐냐, 첫 번째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 x 알파 베타, x가 그냥 알파 베타 두 근이라 해석하면 되니까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되라라는 말은 두 번째 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보다 작다라는 의미랑 같다. 넘어갑시다. 됐죠? 자, 14번.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교점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접한다 돼 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요거 두 개 빅이벤트죠. 접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판별식이 0이다까지 알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 마음 먹으면 이 A는 끝난 거야. 알겠지?
연립에서 판매식에서 능력하면 되니까 끝난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ABC 넓이 구하랬으니까 이 A점이라면 이 접점이랄까? 접점의 좌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Y 좌표를 구해야 높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B랑 C는 2차 함수에서 X 절편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하지만 얘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꼭지점 좌표를 해결해야 된다, 분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A 좌표는 접점이니까 접하는 거 뭐 좀 계산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막연하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BC는 지금 2차 함수 포물선에서 X축이 지금 위에 있으니까 X절편 방정식 능용으로 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옳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BC가 좀 쉬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을 먼저 해볼까. 그러면 나는 음수를 너무 싫어해서 이렇게 하는데, 음수 바로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인수분해해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5, 1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있게 분명하니 해는 는역으로 하면 뒤집히니까 왼쪽은 마이너스 1 x 좌표가, 오른쪽은 5 좌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선분 BC 길이는 6이겠지. 자, 그럼 접점 A만 구하면 됩니다. A는 어떻게? 2차 함수와 그냥 쓸게. 2차 함수와 2x 플러스 A 1차 함수가 같다 해놓고 풀면 끝났죠. 그죠? 그래서 이항합시다. 그러면 0은 x제곱 마 4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a 빼기 5 이렇게 되는데, 이거 판별식까지 써서 풀지 말자. 알겠지? 판별식까지 써서 풀지 맙시다. 왜? 완전 제곱 돼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굳이 따지면 a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보여드릴게. a 구하는 거 생략해야겠다 그냥. 왜냐면 1차원까지만 봐도 이게 가운데가 축이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x 빼기 1의 완전 제곱이 될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연습 좀 해야 됩니다. 그죠? 굳이 말하자 하면 얘가 상수항이 1이니까 a는 6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접하니까 완전 제곱 돼야겠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배터리가 아슬아슬하네. 배터리 끝날 때까지 빨리 놓고 가야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식이 되니까 이거는 0이다. 그지? 그러면 x는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거 의미가 뭐냐?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의 좌표예요. 그러니까 이 접점 좌표 어차피 구하는 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1, 뭐겠구나를 알 수 있어. a를 6이라고 구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 나와 있는 식에 1 넣어도 됩니다. 2차 식이 다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 위에 식, 요 식에다 1을 대입하면 y는 마1 플러스 4 플러스 5지 않습니까? 그래서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 좌표 8이야. 높이가 8입니다. 그래서 밑변 6, 높이 8 나누기니까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6, 4, 24, 4번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15분까지 하고 일단 한번 끊을게요. 시간도 조금 어중간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자, 얘가 지금 얘로 인수분해 되도록이라고 보는 순간, 자, 얘는 인수분해가 좀 덜 된 놈이거든. 좀 이상하게 인수분해했어. 근데 깔끔하게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됐네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4개 항이 있을 때는요, 공통 부분이 있게끔 전개하면 쉽거든. 그래서 가운데 2개, 끝에 2개를 모아보시면 x제곱 7x로 모양이 같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를 치환해서 끝까지 전개를 하면 되겠지. 자, 일단은 안쪽 거 먼저 할게요. 상수항은 10일 수밖에 없고, 바깥쪽 거 먼저 하면요, 7x까지는 똑같고 상수항은 10입니다. 전개해 보십시오. 시간관계상 좀 말만 빨리 하는 중이다. 는 k 무시하지 마시고. 첫 번째 식 정리 중인데, 공통 부분이 나오면 뭐 아까처럼 a로 할게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12 곱하기 a 플러스 10에다가 바깥에 더하기 k 있는 거고, 완전히 다 전개하면 a제곱 10a 12a 그래서 22a 상수항 120에다가 k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 끝까지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 얘는 또 뭔지 모르겠지만 완전 제곱이 돼야 된대 마지막에. 그러면 1차항 계수가 지금 똑바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아까 문제랑 14번이랑 좀 센스가 있으시면 a 플러스 11의 완전 제곱이 되겠구나 하는 것도 예상이 돼야 돼요. 왜? 1차항이 20인데 11, 11, a 플러스 11, a 플러스 11 요게 지금 두 개 중복되면서 나온 거 아닐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 구할 필요 없다는 소리, k 구하는 얘기 있긴 하구나. 세상. 그럼 상수항은 어떻게 돼야 돼?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절반의 제곱 121이 돼야 됩니다. 뭐야 이거? 121이 돼야 됩니다. 11 곱하기 11이 상수항이 되니까. 지금 120에서 K니까 그래서 K는 여기서 1이라는 걸 알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식을 좀 정리하면 A가 아까 제곱 더하기 7X였거든요. X제곱 더하기 7X를 원래 위치에 집어 넣으시면 이게 바로 문제수 구하라는 AX 더하기 B가 섞여 있는 제곱 AX 더하기 B 돼 있는 얘랑 일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A는 7 비교하면 B는 11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세 개 다 더하라 했으니까 7 더하기 11 더하기 1 해가지고 18, 19 정도 됩니까? 그래서 5번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됐죠?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일단 한 번은 녹화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16번이랑 그 다음에 지금 얘 예상은 저 21번까지 한 번에 풀이하기엔 조금 너무 무거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쌤 생각은 한 17번 혹은 18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18번까지랑 그 다음에 아예 건너뛰어서 저기 어디지 서술형 단답형 22번부터 한 28번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번 혹은 8번까지 한번 잘라서 두 번째 강의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문제를 세 번째 강의 해가지고 나눠서 녹화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